지방의 아파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나왔다. 지방 부동산 살리기 정책 세컨드홈 특례 지역 발표. 그러니까는 여기도 인구 감소 지역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들을 예전부터 좀 시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대를 시켰어요. 금액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세컨드 지원 확대 8월 14일 목요일 날 나왔네요. 지방을 활성화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1주택 특례 있죠?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9억이면요. 시가로 따지면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재산세에 대한 부분, 종부세, 양도세를 어느 정도의 혜택들을 주겠다. 주택 가액으로 제한을 좀 완화를 하겠다. 세액 공제는 또 뭐 종부세 같은 경우는 80% 완화를 시키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들 12억까지 주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입 비율 특례 주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일단은 최대 한도 50%까지 감면하고 그 금액 자체는 한 150, 그 최대 한도는 그까지는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컨드 홈을 사도 되겠네. 저 같은 다주택자는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광역지자체들은 없습니다. 그런 데를 사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를 사고 싶은데 못 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못 삽니다. 살 수는 있죠. 근데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2주택을 추가 구매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로 지방 활성화의 보완책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 효과가 있는 지역들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좀 뷰가 좋은 지역들, 속초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약간의 해당 사항이 있는 일부 지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액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9억으로 공시지가를 9억으로 한 이유는 공시지가랑 취득가에 9억이 거의 12억가 가깝거든요. 그냥 이걸 12억으로 맞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시장의 도움이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광역지자체도 이걸 그냥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그냥 지방 정체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력이 돌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취득세 풀어줘야죠. 그래야지 시장에 도움이 되고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전체 지방이 아닌 광역지자체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지금 주춤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세가 조금은 있고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감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방 중에서 울산은 전세가 매매가 움직임들이 조금 크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 둔화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상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66제 하락을 하던 게 전세가 2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건요. 전세가 상승한다. 임차 물건이 움직인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세 따로 매매 따로가 아닙니다. 결국은 전세가가 움직이면 수요자가 붙거나 월세로 움직이거나 매매로 가거든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의 대상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실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 좀 싸고 좀 좋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은 광주에서 좋은 물건으로 조금 더 싸게 좋은 물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매매가 자극합니다, 이것도. 근데 광주는 투자로서는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부산 분 중에서 한 분이 서밋 리미티드 저번 주에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32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5%, 중도금 무이자, 그 다음에 6개월의 전매 제한 가능이거든요.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도 이렇게 진짜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청약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높고 1순위 마감이 대형 평수를 제외하고는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평당 5천이 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완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형 평수 100억이 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완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에피소드를 몇 개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 중에 하나가 부산 영상입니다. 그리고 부산 영상 중에서 삼익빛이 제가 달맞이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 직원 동료분들과 함께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영상으로 우리 편집자가 찍은 거예요. 저 아파트는 뭐예요? 저기 아파트는 삼익빛인데 저 아파트는 나중에 대형 평수도 60억이 될 거야. 저런 이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60억이 될 수 있어 라고 영상을 했는데 그걸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200만 회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조회수가 나오는데 욕도 한 몇천 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쳤다. 어떻게 그게 60억이 나올 수 있냐. 대형 평수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115억짜리가 나왔어요. 입지가 더 안 좋은 리미티드 서밋에서. 입지는요 서밋 리미티드 남천보다 삼익비치가 훨씬 좋거든요. 얘는 나중에 60억이 아니라 그 이상, 훨씬 이상 100억 이상짜리의 아파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욕은 먹을 수 있지만은 부산의 최고의 입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번 청약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부산의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약 경쟁률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높게 이 동네의 가치와 수요를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익비치, 그다음 뉴비치,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거기 아파트들 나중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 부산의 평당 5천짜리 최고가 분양 서밋 리미티드 남천에서 통했다. 326대 1 경쟁까지 나왔다. 84 타입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최고가 분양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온천 4구역 기억하시나요? 레미안 포레스티지 알죠? 세대수 굉장히 많이 이 몇천 4천 세대인가 3천 세대인가 굉장히 이제 많은 세대수가 있는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이 당시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나와가지고 부산 역대 최고가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부산에서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따라잡은 분양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도 2021년도였어요. 4년 지나면서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방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좋은 입지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싼 가격들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산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미래 5년 10년 뒤에 지금을 바라보면요. 속도가 빨랐지 싸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늘 그래왔잖아요. 예전에 반포자이 9억 했거든요. 분양가가. 그때 비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 같은 경우 분양할 때 미분양이 났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리고 금리도 되게 높았어요. 그때 7% 이랬어요. 대출금리가. 그러니까 금리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분양가도 9억인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비행기표 주고 하면서 보너스로 뭘 더 주겠다, 뭘 더 해주겠다 하면서 수요자들을 모아가지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9억짜리가 너무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데 결국 완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50억, 60억 가까이 가잖아요. 그 아파트가. 대형 평수는 100억 가까이 가고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반포자이라든지 레미안 퍼스티지가 나온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옆에 또 3년 뒤에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13억에 분양했는데 그 13억에 분양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 반포에 13억이면 진짜 이제 비싸다. 근데 13억 지금 반포에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삽니다. 너무 싸니까. 자, 이제 현재로 다시 왔습니다. 지금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 그 다음에 나중에 음마 아파트가 평당 7천, 8천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분양가가 비싸죠. 지금 현재 비쌉니다. 근데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의 가치와 적용을 시켜서 결합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과연 비쌀까요? 지금은 이 가격이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는 맞지만은 미래로 봤을 때는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음마 아파트 평당 68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가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때 서민들이 비싸서 못 산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지금 비쌉니까? 저희 부모님이 부산의 대우마린 아파트를 1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53평이었거든요. 대우마린은 2차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돈, 분양받을 당시가 80년대 후반이었고 입주하는 시기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었을까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 가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속도를 인정하고 가격을 인정해야지 자산을 실수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증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광역지자체도 이런 주요 지역들 한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전세가의 움직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싼 물건들 나오는 거 힘들죠. 그런데 이런 것들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 너무 비싸잖아요. 서초도 너무 비싸고 거기는 수익률은 이제 당분간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긴 안목과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은 수익 규모 자체는 커질 수 있죠. 10년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지금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는 한강벨트라든지 그 한강벨트 주변으로 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빨리 인정하고 시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의 포지션과 환경들이 뭔지를 확인하고 이 시장을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도 양극화고 현금 있는 사람도 양극화의 참여자가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양극화가 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힘들지만은 인정해야만 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규제라는 안타까운 상황과 정책들은 이 양극화를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속시킨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